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사고 여파로 인해 서대구 나들목 합류 지점 이전부터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대로 지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시내도로 위쪽으로는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으로 대봉교 지하차도로 200m 못 간 지점 2차로 쪽에 고장 차량이 정차 중에 있는데요. 뒤쪽으로 현재 지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동교 방향으로 교통량까지 더해지면서 침산교에서 대봉교 구간까지 대부분 구간에서 어렵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도 교통량이 가득 몰리면서 현재 동신교에서 침산교 구간까지 긴 구간 어렵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앞산 순환도로 효명내거리 일대로는 현재 양방향 신호 주기에 따라서 밀렸다 풀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명로 앞산 내거리에서 영대병원 내거리 구간으로는 각 방향 신호 주기에 따라서 현재 큰 어려움 없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달고벌대로 수성구권 만촌 내거리와 범원 내거리 일대 각 방향 교통량 가득 몰리면서 현재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안쪽 계산 오거리에서 삼정 내거리 구간으로는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신호 주기에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성석권 두류 내거리와 죽전 내거리 일대로는 현재 도심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차간 거리 조금 당겨지고 있습니다. 국채고속로 공평 내거리에서 서성 내거리 방향으로도 교통량 몰리면서 현재 신호 2번 정도 더 예상을 하셔야 되겠고요. 반대 공평 내거리 방향으로도 신호 앞두고 차간 거리 조금씩 당겨지고 있습니다. 화랑도 마우당고가차도에서 효목 내거리 방향으로는 현재 신호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겠고요. 이후 청구 내거리 일대에서는 현재 신호 앞두고 차간 거리가 조금씩 당겨지고 있으니 일대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고속도로 위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70물류 나들목 부근 147km 지점 갓길에서는 SUV 차량 고장으로 처리 중에 있고요. 반대 부산 방향 도동갈리목 부근 125km 지점 갓길에서도 대형 화물차 고장으로 계속해서 처리 중에 있으니 일대에 참고하셔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였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지역 정치 현안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해보는 시사 단판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대구 교통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거리를 좀 띄우고 이렇게 함께 하게 될 텐데 지난주에 그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원금 보장 연 수익 3%. 사람들이 아주 관심이 부쩍했습니다. 우리 모두 좀 기대 반 그리고 또 우려 반 뉴딜 펀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의원 또 국민의힘 정경원 의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민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경훈입니다. 예. 먼저 이제 막 뉴딜 펀드 주변에서 얘기는 많이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사실 어떤 부분에 투자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 강 의원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딜 펀드라는 게 사실 벌써 지난번에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그 이후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디지털 그리고 그린 환경 쪽이거든요. 네. 이게 추구로 160조 원의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연장선상의 뉴딜 펀드 계획이 있는데요. 이제 5년간 정부하고 국민이 함께 투자해서 예. 디지털 그린 혁신을 일으키고자 하는 건데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정책형 뉴딜 펀드인데 네. 이게 5년간 20조 원, 정부가 3조, 정책금융이 4조, 국민 참여펀드 13조에서 금방 20조고요. 예. 요 예산은 벌써 정부 예산이 내년에 6천억 확정해 놓았고요. 예. 두 번째는 뉴딜 인프라 펀드가 있는데 네. 현재 시장엔 570여 종의 펀드가 운영 중이고 예. 근데 이제 이 공모 인프라 펀드에 대해서는 2억 원 한도 내에서 배당 소득에 대한 9%의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고 퇴직연금인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 투자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거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민간 뉴딜 펀드인데 네. 정부가 수익성 좋은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펀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 또 뉴딜 지수까지 개발해가지고 우리 그 한국 거래소에서 그 지수까지 네. 발표하고 연계 투자 상품도 출시를 유도해 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내용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민간 부분, 인프라 부분, 또 정책적 부분요. 전 의원님.
우리 강민구 의원님께서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주셨고 네.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면 음.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게 정책형 뉴딜 펀드입니다. 그 이유가 네. 이제 그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예. 그런데 정책형 펀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꼭 필요하지만 민간들이 나서기에는 매력적이지 않는 분야, 전문적으로 말해서 시장 실패가 존재하는 영역에 투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펀드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이번 뉴딜 같은 경우에 지난 7월 달에 이미 정부가 발표한 뉴딜 정책 내에 디지털 및 그린 관련 기업이나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기획이 됐는데 네. 손실을 사실상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사실 투자하면 내가 어느 부분에 투자한다 그러면 물론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지만 손실에 대한 그런 책임도 좀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손실이 보전된다니까 저도 귀가 솔깃하거든요. 자, 이 나라가 나서서 펀드를 운영한다. 좀 어색하긴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예. 강 의원님.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 펀드가 있었고요.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 펀드가 있었습니다. 녹색 펀드는 국가 비전으로 예. 저탄소 녹색 성장을 제시하고 여러 금융기관이 녹색 금융 협의를 만들고 금융권에 관련 상품을 내놓았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통일 펀드가 박근혜 정부에서 내놓았는데 통일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통일은 대박이다 하면서 그렇죠. 남북 경협주를 했는데 예. 이게 수익이 거의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마이너스였습니까? 예, 실패했습니다. 예. 제가 이 네, 부분에 전 대해서 의원님? 좀 추가 말씀을 드리면 예. 그 각 정권마다 대표했던 소위 말하는 관제 펀드들이 대부분은 수익률이 안 좋거나 뭐 중간에 정리가 되거나 이랬는데 그 네. 당시에는 설정액이 50억 미만인 짜투리 펀드였습니다. 예. 근데 이번 뉴딜 펀드 규모는 보면 아까 강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규모가 한 20조 정도가 되는데 네. 정부하고 정책 금융기관이 7조 원을 투입을 해서 먼저 모펀드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펀드를 모집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관제 펀드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예. 또 아쉽게도 아직 운영 방식이라든지 운영 주체에 대해서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예.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 정책 수혜 상품에 대해서 과연 시장이 작아지는 과거 경험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가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임기가 채 2년도 안 남은 문재인 정부가 네. 5년짜리 장기 투자 계획을 내놓는 점이 제일 좀 위험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뭐 펀드 하면 장기 투자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5년쯤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5년까지 계시는 것은 임기가 아니기 많았다 때문에 이거죠. 그 부분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거 원금 보장의 연 3% 수익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투자처가 있단 말이야라고 눈이 번쩍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어떻게 이게 보장이 되는지요, 강 의원님? 예, 정책형 뉴딜 펀드에 예. 한해서 원금 보장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 정부가 이제 후순위 출자를 해가지고 네. 손해가 나면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만약 10% 손실이 났다 손치더라도 예. 정부하고 금융정책 당국이 먼저 손실을 보고 예. 일반 국민 투자들한테는 이제 보장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이라서 괜찮은 상품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보장이면은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세금이 들어가는 그렇죠. 부분 이게 아닐까 싶은데 제가 전 의원님. 좀 말씀을 드리면 예. 펀드 자체가 자본시장법상 원금 보장을 자체 해줄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이 펀드는 정부가 초기에 35%를 넣고 나서 나중에 손실 10%가 나도 원금을 정부가 후순위로 있기 때문에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후순위로 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나중에 돈을 찾아가니까 예. 이 투자원분들이 손실이 나도 원금을 보장이 된다 이런 개념인데 네. 정부는 딱 10%라고 걸어놨기 때문에 네. 10% 이상이 손실이 나면 투자원 원금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정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수익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고 네. 손실은 나중에 국민 세금으로 메꾼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고 네. 수익률이 다쳐 뭐 3% 정도 예상이 돼 있는데
더 잘나면 좋죠. 예. 잘나면 좋은데 이 관제 펀드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투자하지 않는 부분에 정부가 돈을 넣는 거기 때문에 예. 과연 수익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문제는 수익이 굉장히 예상 밖으로 많이 난다면 문제가 전혀 될 것은 없는데 이 예상보다 수익이 조금 이제 낮게 될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너무 뭐 비관적으로는 보지 말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거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방금 그 정겨운 의원께서 네. 그 비판적인 시각으로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 예.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투자는 뭐 이게 왜 미래는 그런가 모르니까요. 하면 예. 과거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는 녹색 펀드라든지 통일 펀드 같은 이런 정부에서 주관한 게 전부 다 흐지부지된 역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통 공부도 놀란다고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지금 여기 핵심은 그 디지털하고 녹색 인프라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유망한 사업이고요. 글로벌적으로도.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딱 계속 염려가 있는 게 한 5년간 좀 장시간이 소요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여유 자금으로 이렇게 네. 조금 투자를 하면 일반 국민들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뭐 시중에 떠돌고 있는 그런 어떤 좀 어디에 할지 모를 그런 돈들이 이제 여기에 좀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부동산 이 안정화도 조금 이제 연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함께 좀 해보는. 아마 그런 예. 거를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예, 비판적으로 장관님? 너무 비판적으로 시각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뉴딜 산업이라고 하고 있는 디지털, 언택트, 바이오, 그린 사업 이런 섹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일반 투자자들이 1, 2년 전부터 투자를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그리고 대기업 자금도 풍부하고 이런데 굳이 정부까지 나와서 거기다 투자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버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생긴다는 부분이 있고요. 네. 제가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 예. 뉴딜 산업 중에서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 충전소 이런 그린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이러시는데 예. 제가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그린 스마트 학교에다가 돈을 투자를 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공공성이 강한 프로젝트들이 과연 수익을 얼마나 낼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거죠. 예. 이런 또 우려 부분이 예. 있군요. 예. 강 의원님 보니까 이게 정부가 뉴딜 펀드로 운영하게 되면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정부 투자처로 이런 이 자금들이 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기대도 있는데 해서 이렇게 거래도 활발하게 되고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방 그 전 의원께서 뭐 디지털, 언택트, 바이오 이런 등등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린 여기에 지금 벌써 시장에서도 제가 수많은 상품들이 벌써 쏟아져 나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사실은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해서 더 여기에 산업에 집중 육성하자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서 금방 아까도 말씀드린 한국거래소 이게 한국거래소라는 게 코스피, 코스닥 이런 데 다 하는 데잖아요. 예. 그래서 K 뉴딜 지수를 계속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예. 이 수혜지를 찾는 노력이 상당하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여기가 또다시 투자를 하니까 네. 그래도 가장 현재 나타난 것으로서 봐서는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고 안정적이면서 더 활발해질 예, 것이다. 예. 예.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난 7월 달에 우리 정부가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시장에서는 뉴딜 관련 주식이 굉장히 떴어요. 예. 떴기 때문에 선침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자금이 좀 과도하게 쏠렸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주식 가격도 많이 올라갔겠죠. 예. 그런데 이번 정책 펀드는 뒤에 이제 지금 시기가 정부에서 모 펀드를 만들고 나서 민간이 들어가게 되면 내년 중순이나 아니면 늦게는 하반기까지도 예측이 되는데 네. 그랬을 경우 후행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자산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출발 시점부터 높은 가격을 주고 들어가면 예. 과연 펀드가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크지 않다. 네. 이런 우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짚어보는 것은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상외로 수익이 정말 좋으면 지금의 걱정이 정말 기우였다라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혹여나 수익이 좋지 않게 될 경우가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되겠고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강 의원님? 예, 지금 민간 주도의 민간 뉴딜 펀드는 뭐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 회사 뭐 NH 아문디 자산 운영에서도 그런 게 하고 네, 삼성 액티브 자산 운영 같은 데서도 벌써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뉴딜 인프라 펀드도 내년 초에 가능할 거고 원금 보장이 된다는 정책형 뉴딜 펀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예산이 벌써 6천억이 확보되어 있고 네, 또 모펀드하고 13조가 국민형 참여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쪽에 그 정부에서 보장하는 쪽으로 많이 하셔도 좋겠다 이리 싶습니다. 네, 누군가는 또 이렇게 네.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예,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가입을 하실 겁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 의원님 어떠세요? 저는 그때 상황을 보고 하는데 저는 가입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우선 뭐 가난한 의원이라서 네. 근데 하여튼 뭐 예. 좋은 아니, 누가 투자합니까,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그러면? 예. 할 겁니다. 여유 자금 없으시면 못 하시는 거고요. 아, 물론 빚내서 이제 투자할 수는 없죠. 빚내서는 예, 뭐 물론이죠. 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또 관련한 정보들이 나오면 전해드리면서 여러분의 이성적 판단에 좀 도움을 네.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사단판 오늘 여기까지 대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의원, 미래통합당 장경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 상황 정리해드릴게요. TVN 교통정보입니다. 네, 곳곳에 정체 보이는 가운데 긴급 사고 제보가 있습니다. 당산로인데요. 옛 평현 파출소 내거리에서 중리아파트 내거리 방향으로 중간 지점 오르막 구간에 승용차 2대